다른 사람들의 실수는 쉽게 용서하면서 자신의 작은 실수는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료가 보고서에 오타를 냈을 때는 실수할 수도 있지 뭐 하면서도 내가 같은 실수를 하면 내가 너무 무능한 게 아닐까 하고 며칠 동안 괴로워하는 사람들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관대한데 자신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엄격한 판사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 여러분도 그런가요? 분명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그날의 모든 순간들이 다시 재생되면서 나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후회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내리는 결론은 항상 똑같아요. 역시 나는 부족해. 내가 잘못했어. 오늘은 왜 예민한 사람들은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리는지, 그리고 이 끝없는 자책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건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과학적인 현상이거든요. 먼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극도로 예민한 사람, 즉 HSP는 전체 인구의 약 20% 정도를 차지해요. 생각보다 많죠. 5명 중 1명 꼴이에요. 그런데 이 HSP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쉽게 자책하는 습관입니다. 이들은 작은 실수도 큰 실패처럼 느끼고 자신을 끊임없이 비판하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이메일을 보냈는데 맞춤법 하나가 틀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실수했네 하고 바로 넘어가는 일이지만 HSP에게는 완전히 다르게 다가와요. 어떻게 사람들이 날 무능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대충 확인한 것 같아. 프로답지 못했어. 맞춤법 하나가 끝없는 자책의 소용돌이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 너무 익숙하지 않나요? 대체 왜 HSP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자책을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HSP들은 자신에게 매우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작은 실수를 단순히 작은 실수 자체로 받아들이질 못해요. 우리 머릿속에서는 자동으로 작은 실수는 큰 실패다 라고 변환되는 거죠. 이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 이것조차 못하다니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하게 돼요. 두 번째 이유는 훨씬 더 흥미로워요.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HSP는 자기 비판 회로가 일반인보다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어요. 우리 뇌에는 위험을 감지하고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전전두엽과 편도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HSP의 경우 이 부분들이 일반인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도 마치 위험 신호처럼 과도하게 해석되는 겁니다. 우리 뇌가 조심해. 이거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 라고 끊임없이 경보음을 울리는 거죠. 실제로는 별일 아닌데도 말이에요. 저도 회사에서 항상 그랬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매일 자책했죠. 오늘 회의에서 내 의견이 너무 두서없었던 것 같아. 보고서가 좀 더 완벽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솔직히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큰 실수도 아니었고요. 그냥 제 머릿속에서만 벌어진 자기 비판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러한 자기 비판의 악순환이 한번 시작되면 HSP는 점점 더 자신을 엄격하게 평가하게 돼요. 나는 항상 실수하고 부족해. 나는 다른 사람만큼 잘할 수 없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에 깊이 자리 잡으면서 자기 비판은 점점 강해지며 깊어지고 일상화되죠. 그리고 이런 끊임없는 자기 비판은 우리 몸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존감은 점점 바닥으로 떨어지고 불안감은 하루하루 증가하고 우울감까지 찾아오죠. 그러면 또 다시 자신을 더욱 비판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끝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단순히 성격이 그런 거다,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다 라는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이건 과학적, 심리학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전전두엽의 민감성, 편도체의 과잉 반응, 그리고 완벽주의 성향,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작용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책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절대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는 이 자기 비판의 악순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완벽하게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객관적 관찰입니다. 자책이 시작될 때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자신을 관찰해 보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과한 자기 비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마치 하늘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듯이 내 생각들을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또 내가 나를 엄격히 심판하고 있네. 이렇게 말이죠. 자기 비판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이름을 붙이면 그 생각에 완전히 휩싸이지 않을 수 있어요. 생각과 나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자기 수용 연습이에요. 실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도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사람도 모두 실수를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실수를 그냥 실수로 받아들이고 배우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신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했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이건 좋은 배움의 기회야.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진심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날이 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기준 조정하기예요. HSP들은 자신에게 너무 높은, 거의 불가능한 기준을 적용해요. 하지만 이런 기준은 현실적이지 않아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한 기준이죠. 그 누구도 이런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조금씩 천천히 기준을 조정해 보세요. 무조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80%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잘한 거야. 이렇게 기준을 조정하는 건 나태해지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번아웃 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의식적으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내 성격을 고쳐야 해가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관리하자로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장난 게 아니에요. 수리가 필요한 불량품이 아닙니다. 그냥 조금 더 섬세하게, 세심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자 특성이에요. 다만 이 강점이자 특성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필요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공감되고 마음의 위로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제가 오늘 꼭 전해드리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민한 감각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끊임없이 많은 걸 느끼고 깊게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책하지 말아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오늘 하루 평온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